네, 이제 경우의 수와 확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담론이죠. 여기선 좀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내용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떤 여기서 배운 기본적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어, 문제 조건을 꼼꼼하게 읽고 상황을 그 모델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거를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좀 하셔야 돼요. 뭐 내용적으로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런 단어이에요. 단어 특성 자체가. 사건에 대해서 먼저 다루게 되는데, 일단 뭐냐면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가위바위보를 하는 경우,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서 이런 조건에서 이제 뭐 실험이나 관찰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사건이라고 합니다. 사건.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가짓수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라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 1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하나의 사건.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1이죠. 1만 나올 수 있으니까.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 되는 건데 경우의 수는 2, 3, 5, 3개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어, 면 종류가 나오는 사건은 봅시다. 라면, 쫄면 두 개 있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얼마다? 2.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경우의 수는 중복되지 않고 빠뜨림 없이 세워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확통성책자들이면 수능까지 갖고 가셔야 되고 일단 여기 단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린 문제. 열린 문제는 넘어가고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사건 A 또는 B. 사람 모양 3개 이모티콘, 동물 이모티콘 2개가 있어요. 사람 모양 또는 동물 모양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더해서 예,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그냥 합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동시에 고른다는 거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고 하나씩 하나씩 고르는 거기 때문에 3 더하기 2는 5 해서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덧셈으로 계산을 합니다. 학교에 미술, 음악, 체육 동아리가 있으면 미술 또는 체육 동아리에 가입하는 경우의 수는 3 더하기 6이니까 9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자판기에서 생수 2종류, 이온 음료 3종류, 과일 음료 4종류 이온 또는 과일이니까 7이겠죠. 3 더하기 4 해서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기는 자 예제 1번 이런 게임도 369 게임 비슷한 거 하고 있네요.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1부터 3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3의 배수에서 손뼉 치니까 이렇게 해서 10개. 자, 11의 배수는 2개. 해서 2개. 근데 중복되는 거는 없죠. 그죠? 이 중에서. 그러니까 손뼉을 쳐야 하는 자연수는 12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3번. 자, 점 3개를 이어서 삼각형을 그리거나 점 4개를 이어 사각형을 그릴 때 라고 했어요.
삼각형을 그리는 거는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있죠. 사각형을 그리는 거는 그냥 네 개 다 이어야 되죠. 한 개. 그러니까 4 더하기 1이니까 얼마? 5.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맨 위에 나오는 홈의 개수의 차가 0 또는 4가 된다. 상황이 조금 어렵네요. 요거는 0이 되려면 1, 1, 2, 2, 3, 3, 4, 4, 5, 5 같은 홈이 나오면 되겠죠. 4가 되려면 1, 5 또는 5, 1이 돼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총 7개겠죠. 그죠? 1, 1, 2, 2, 3, 3, 4, 4, 5, 5 될 수도 있고 1, 5가 될 수도 있고 5, 1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 7개다 라고 보면 되고,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여기에서 Mathematics is the of 이렇게 돼 있죠. Queen, King, Mother, Science, Technology. 요 두 단어, 세 단어 두 단어를 짝지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이렇게 3 곱하기 2 해서 6가지겠죠.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B라고 하면 경우의 수의 곱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A 곱하기 B다라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 각각에 대하여. 그래서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에서 동시의 의미는, 근데 꼭 시간적으로 같음을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고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네. A, B가 모두 일어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등산로의 입구에서 폭포를 거쳐 정상까지 가는데 뒤돌아오진 않는다. 그러니까 몇 개예요? 여기는 4, 여기는 3, 12개. 12가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려운 거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려우시면 뭐가 어려운지를 저한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뭐가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이게 내가 시험 봐야 되는데 요 부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그 부분을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수준을 지금 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일반적인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드리고 개념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교과서가 안내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더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을 이제 보강을 해드리는 거죠. 네. 2번, 두 장을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의 5개죠. 각각에 대하여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4개죠. 순열과 조합해가지고 고등학교 그걸 배우신 분은 아마 5P2는 5 곱하기 4는 20이라고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왜 그런지는 중학교 과정에서 나온다고요. 이거는 아마 고1 과정에서 배울 겁니다. 이렇게 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거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기본적인 태도를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고등학생분이나 재수생분들이 보고 계신다면. 그래서 1, 2, 3, 4, 5 분류를 먼저 합니다. 분류를 먼저 하고 각각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그 가지수를 이렇게 수영도처럼 나타내서 나뭇가지 모양의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경우를 다 세보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경우의 수를 다루는 태도가 되겠습니다. 6번 액자가 이렇게 있어요. 고등학생분들, 재수생분들, 확통 선택자분들 답 뭐예요? 3팩은 6이죠? 자, 왜 그래요? 그게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중학교 과정에서. 자, 첫 번째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3가지. 두 번째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2가지. 첫 번째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세 번째 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1가지. 각각에 대하여 2가지. 각각에 대하여 1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곱은 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이걸 그대로 이 개념을 살려서 이제 공식으로 해서 3팩토리얼은 6이다 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지만 그거를 일단 기초가 탄탄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런 연습을 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수학 역량 기르기. 동시에 뽑아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수 중에서 30보다 작은 자연수의 수. 일단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수. 자, 그러면 10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빵은 안 됩니다. 두 자리 수니까. 그러니까 1이랑 2가 올 수 있는 거예요. 1이 올 때는 그때 4가지 경우가 있고 2가 올 때도 4가지 경우가 있어요. 3이 올 때는 1가지밖에 없겠죠. 2가지밖에 없겠죠. 0, 1. 그래서 총 더하면 10개가 있는 겁니다. 10의 자리에 0은 올 수 없어요.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두 자리 자연수니까 10의 자리에 0은 안 된다는 거. 그거 조심하세요.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넘어갈게요. 이제 확률의 개념인데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뭐냐면 주사위를 실제로 던져서 3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관찰을 해보라는 거예요. 일단 예시로서 일단 던져서 실험을 해봤나 봐요. 해봤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지도서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채워볼게요. 4, 6, 13, 21, 48, 100. 상대 도수는 5분의 1, 20분의 3, 80분의 13, 40분의 7. 전체 중에 그 3의 눈이 나온 거니까 그게 상대 도수죠. 그리고 이거 25분의 4, 6분의 1 해서 상대 도수가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6분의 1에 일반적으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네. 6분의 1 여기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거 조심하세요. 이게 물론 다른 경우가 아마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이렇게 이걸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거를 이제 전체 중에 그거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이거는 1번 읽어보세요, 그냥. 주사위를 한번 던질 때 각 눈이 나올 가능성은 같죠. 그러니까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6분의 3이죠. 3개가지. 그러니까 답은 2분의 1이 되겠죠. 자, 1번. 이게 사이다 3잔과 탄산수 2잔이 섞여 있어요. 뭔지 몰라요. 혀를 대고 맛을 보지 않는 이상은 뭐가 들어있는지 구별은 안 된다고 합니다. 탄산수가 뽑힐 확률은 전체 5가지 중에 탄산수 2잔 5분의 2가 되겠죠. 물론 퍼센트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곱하기 100을 해가지고 뭐 40%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하지만 퍼센트는 100을 곱한 거고, 예를 들어서 뭐 퍼밀은 1000을 곱한 거고, 그런 단위를 이제 만든 거고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수학에서 확률을 다룰 때는 일단은 0부터 1 사이의 확률을 주로 다룹니다. 그 상대도수로서 계산하니까. 예제 1번. 이렇게 돼 있죠. 임의로 꺼낼 때 두 수의 합이 10 이상이려면 전체가 30가지인데 10 이상이려면 55, 56, 46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 그러니까 10분의 1 되죠. 네 종류의 과일이 있어요. 두 종류의 과일을 골라 섞어서 주스를 만드는데 바나나가 들어간 주스를 만들 확률을 구하시오. 두 종류를 고른다고 했습니다. 4 곱하기 3. 근데 바나나는 무조건 고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가지가 있겠죠. 3. 뭐가 잘못됐는지 아시겠어요? 4 곱하기 3 나누기 2를 해야 됩니다. 뭐야? 네. 딸기, 바나나, 수박, 키위 네 가지 중에서 각각에 대해서 하나 고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딸기, 바나나랑 이 뭐야 진짜. 네, 딸기, 바나나랑 바나나 먼저 하고 딸기를 하는 거랑 중복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열을 하면 4 곱하기 3을 하면 이거랑 이거랑 다르게 계속 카운트가 되니까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죠. 이거를 각각 이게 두 개씩 중복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시면 직접 나열을 하면 됩니다. 딸기, 바나나, 딸기, 수박, 딸기, 키위, 바나나, 수박, 바나나, 키위, 수박, 키위 해가지고 6개 분의 3 해가지고 2분의 1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되고 이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조합으로 4시2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고르는 거. 요거는 딸기, 바나나까지 해서 순서까지 고려하는 거는 순열해서 4P이다. 해서 이거는 고등학교 과정 배우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로 그냥 소개만 먼저 드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교과서 외에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교과서에서 안내한 대로 기본 태도는 뭐다? 분류, 나열 해가지고 직접 해보시는 거예요. 이건 수능에서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결국은. 자, 역량 기록해 볼게요. 도착할 수 있는 모든 지점이 A, B, C 세 곳이죠. 그러면 C에 도착 확률이 3분의 1일까요? 아니죠.
자, 여기서 이렇게 갈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2분의 1. 여기서 또 이렇게 가는 거니까 곱하기 2분의 1에서 4분의 1, 4분의 1 해서 각각의 확률이 똑같지 않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여기서 무심코 걷고 있다고 했어요. 각 갈림길에서 양쪽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같은 거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확률이 같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2분의 1이고 이건 4분의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률의 성질은 앞면만 있는 동전. 이건 뭐 사기 치는 거네. 여러분들 이런 사기 치시면 안 돼요, 이거. 뭐 이거는 뭐 일화 같은 건데, 여러분들 실생활에서 이런 거 가지고 사기 치면 감옥 가실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뭐냐면 병사들의 사기를 안겨주기 위해서 한 건데,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승리한다 해서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앞면만 있는 동전이었다.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100%죠. 100%니까 1이죠. 뒷면이 나올 확률은 0이죠. 그죠? 그래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거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0부터 1까지 사이의 확률을 갖고요. P의 값의 범위가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경우의 수가 이렇게 되면 확률은 어떻게 될까요? n으로 나눠 볼게요. n이 양수니까 n분의 a, 이게 곧 p 확률이겠죠.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확률은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0부터 1까지 사이의 값을 갖고 반드시 일어나면 1, 절대로 안 일어나면 0 이렇게 되죠. 포도 맛이 70개, 딸기 맛이 30개. 포도 맛은 10분의 7, 오렌지 맛은 0, 포도 맛 또는 딸기 맛은 1 되겠죠. 자, 열린 문제. 열린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아마 재미로 그냥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들어갈 확률이 0인 사건을 쓰시오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0점이 만점이 시험에서 120점을 득점할 확률. 그러면 좋긴 하겠지만 안타깝지만 그런 경우는 없죠. 그리고 제 목소리가 아이브 안유진 장원영보다 예쁘게 들릴 확률도 0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넘어갈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여사건의 확률. 네.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걸 우리가 여사건이라고 하고, 예. 그 여사건의 확률을 어떻게 구하느냐. 일반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난다. 여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에서 빼면 되겠죠. 1-P. 보시면, 예를 들어서 보면, 30명의 학생 중에 5월에 태어난 학생이 7명이며 5월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확률은 얼마냐? 전체 중에 이렇게 빼면 되겠죠. 네, 그러면 이걸 분배 법칙으로 찢어버리면 1-30분의 7 해서 1- 이거 확률,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페널티킥에서 성공할 확률이 0.85.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세요? 저는 요즘 남자들 축구 좋아하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내가 여성스러워서 그런가.
자, 보면 0.85라고 했어요. 실패 확률은 1-0.85 계산하면 0.15 15%가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에 나올 확률. 각각 하는 직접 구해보는 방법도 있지만 6건의 확률을 이용하면 편리하겠죠. 둘 다 앞면이 나올 확률. 요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근데 4분의 1을 답으로 쓰시면 안 돼요. 4분의 1을 답으로 쓰시지 마시고 6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죠. 4분의 3 빼서 4분의 3이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문제 4번. 문제 4번. 자음 한 개와 모음 한 개를 짝지어 글자를 만든다. 쌍지읒이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쌍지읒이 포함될 확률은 4분의 1이죠? 아, 이거는 무작위로 고를 수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고르는 확률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기역, 니은, 디귿, 쌍지읒 중에 쌍지읒 안 되니까 4분의 3인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영양 기르기. 아까 얘기했던 그거잖아요. 두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수의 합이 10 이하일 확률. 다 돼요. 경우의 수를 직접 모두 구하는 방법이 있고 10일 이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서 경우하는 경우.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셔도 계속 이걸 어떤 방법이 나을지를 고민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연이의 방법이 편한데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중에 수능 실전 문제를 푸시게 되면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에 맞게 골라서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건 A 또는 사건 B가 나타날 확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빠르게 넘어갈게요. 확률은 경우의 수에서 그냥 연장이니까 확률도 동일한 실험이나 관찰에서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 또는 B 또는 B가 나타난다. 그 확률은 P 더하기 Q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셈 정리라고 해서 P 곱하기 Q. 물론 두 사건이 독립일 때, 즉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 때 이걸 독립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중학교에서는 독립인 상황만 줄 거예요. 하지만 고등학교나 수능 문제에서는 독립이 아닌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경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 듣는 수험생분들은. 하지만 지금 이걸 듣고 있는 중학생분들은 일반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독립사건만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서로 영향을 안 끼치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P 곱하기 Q다 라고 하고요. 개념 열기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이거는 제가 비슷한 예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은 안 하겠고 한번 읽어보세요. 예를 든 거니까. 저는 이번에는 여기서는 예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4 또는 5일 확률. 4일 확률이 36분의 3이고 5일 확률이 36분의 4다. 이거는 직접 경우의 수를 순서상으로 계산을 해보시는 거예요. 나열을 해서. 그죠? 그러면 더하면 36분의 7이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수학 동아리 활동을 하기로 했다. 택한 날짜가 4의 배수 또는 소수. 4의 배수가 소수인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없죠. 4 자체가 이미 합성수니까 4의 배수 또는 소수. 4의 배수가 뭐 있어요? 4, 8, 12, 16, 20, 24, 28, 소수 2, 3, 5, 7, 11, 13, 17, 19, 23, 29
자,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니까 17개죠. 30일 전체 중에 17가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DISC, 요즘엔 MBTI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DISC라고 하네요. 안정형 또는 신중형일 확률은 전체 50 중에서 이거 더하면 24. 그죠? 그러면 25분의 12가 나오겠죠.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곱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상자 A에 들어있는 공이 총 8개, B에 있는 건 7개예요. 자, A에서 임의로 B에서 임의로 하나씩 꺼낸다. 그러면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은 8분의 3, 여기는 7분의 4. 사건은 서로 영향을 안 끼치죠. 독립이에요. 서로 영향을 끼치면 그건 종속이라고 하는데 그건 고등학교 때 다룰 거예요. 상자 A와 B에서 공을 한 개씩 꺼내는 경우는 서로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곱하면 됩니다. 14분의 3. 네. 되죠? 오지선다형 문제 두 개가 있을 때 두 문항을 모두 맞힐 확률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에서 25분의 1이고요. 모두 틀린다. 25분의 16이겠죠.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이렇게 해서 모두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자, 당첨제비 3개, 탈락제비는 7개 있겠죠. 총 10개가 있으니까 민호가 먼저 뽑으면 10분의 3 곱하기 얼마냐면, 자, 다시 넣는다. 그러면 이걸 이제 복원 추출이라고 하고, 이제 전문 용어로 만약에 뽑고 안 집어넣는다 그러면 비복원 추출이거든요. 그건 그냥 용어일 뿐이고, 어쨌든 다시 뽑는데 다시 넣고 그 다음에 또 뽑는 거니까 10분의 3이겠죠. 서로 영향을 안 끼치죠. 그래서 100분의 9가 되겠습니다. 다시 넣었어요. 뽑고 다시 넣었어요. 앞의 결과와 뒤의 결과에 영향을 안 끼치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100분의 9가 나올 거고요. 자, 오늘 했던 거 보면 경우의 수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가지수로서 동시에 안 일어날 때, 또는 그러면 A 플러스 B, 동시에 일어날 때 A 곱하기 B,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 중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거,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P다 라고 정리했고, 확률의 계산 역시나 덧셈과 곱셈 정리가 있다 라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단원 학습 점검, 그리고 여기 대단원 평가까지 해서 익힘책도 아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까지 해서 이 2학년 책을 마치고 이어서 다시 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